이번에는 각 당의 대선 경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저희가 시선 옮겨보는데 4강전 주자 정해졌고요. 오늘부터 토론전 거세게 맞붙게 됩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대행 출마론도 나옵니다.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이번엔 좀 치열한 공방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 토론회 때도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윤,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안철수 후보, 윤 결심해야. 우리가 민주당 전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심해라. 김문수 후보, 표 얻으려 윤과 거리 둘 생각이 없다. 원론적인 얘기고요. 홍준표 후보, 윤을 출당, 제명한다고 해서 계엄과 탄핵 이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아무래도 친윤 후보로 분류됐던 후보들이 이번 경선에서 배신자론을 확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는데 의외로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더 윤석열 전 대통령 갈라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와의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국민의힘 누가 되든지 간에 이대로는 대선에서 패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 중도 확장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중도 확장성의 필요성이 이번 이 4명의 후보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찬탄과 반탄이 2대2가 되는 상황도 그것을 저는 반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경선이 당심 50%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당심 50%는 누구에게 쏠려 있느냐? 보나마나 김문수, 홍준표 이게 소위 말하면 반탄 후보 측에 좀 더 무게감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 2배수로 압축이 됐을 때 또는 뭐 누가 과반수 1등을 할 때 반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반탄 후보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확장성 없는 현재 지지율의 답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뿐입니다.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빅텐트 또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쏘시개 경선이었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 지지율의 답보가 굉장히 계속 생각보다 오래갈 가능성, 컨벤션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는 밑에 깔려있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별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면 계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좀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게 보수 언론들의 말하는 주문 중에 하나인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계엄에 대해서 이미 다 언급하지 않았나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급은 했는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길게 사과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마 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할 겁니다. 굳이 뭐 계엄에 동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야 이제 상식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국민의힘의 뭐 심지어 김문수 후보조차도 본인이 본인이 만약에 계엄을 하는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은 탄핵에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는 건데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보고 계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은 동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고 작별한다. 뭐 이별 공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이 이별을 고했고 이별의 과정에서 약간의 잔상과 잔정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건 제가 표현을 약간 좀 굉장히 톤다운 시켰습니다만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자,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자 뭐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 후과는 당내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후보가 되는 걸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어떤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약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주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은 이 상황에 대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우회로 없니? 지름길 없니? 돌아가는 길 없니? 그래서 나온 답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고 한덕수를 통해서
이 계엄 프레임으로 탄핵 프레임으로 지금 설정돼 있는 이번 조기 대선을 예. 경제나 통상이나 민심이나 이런 걸로 좀 돌려서 갈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나름의 이런 수를 둔 건데 국민들이 과연 그 선택에 동의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까? 그거는 보수 진영은 가능하겠으나 예. 그러니까 제가 당은 적어도 단순히 보수만 볼 게 아니라 이번 대선의 승리를 위한다면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우회를 두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번 선거에 대한 승리를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의 패권과 어떤 권한,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당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지금 한덕수라고 하는 그 카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이 당의 현재 스탠스로 볼 때는 네. 그러면 다시 보수 진영이 똘똘 뭉쳐서 그들만의 이를테면 TK 경북,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정도를 그냥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가도 무방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다수 주류를 이루는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미래, 그동안 있었던 보수 정권의 실패 여기에 대해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김대현 평론가님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 드리면 어쨌든 현실 친윤이 지금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한덕수 땡 요 정도로 돌파해보자. 하지만 또 지지자 등 보수층 그 유권자들은 바라는 보수 정당의 혁신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통적으로 당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를테면 과거 이준석 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때 아무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때 네.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준석 본인은 내가 잘났고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원들이 지금은 회초리를 들어야 할 타이밍이고 쇄신하고 변화해야 할 타이밍이다. 그 상징이 누구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준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일부 동조했던 이 다수의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제는 조금 자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자각을 한다 그러면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가. 이런 현타의 시간을 맞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단순히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계속해서 이 당의 친윤 중심의 주류화된 이 당을 지지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4명으로 추려진 대선 후보자를 보면 예. 생각보다 안철수 또 한동훈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분들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각성을 하고 있고 그 예.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박창환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뭐 김문수라든가 홍준표에 더 방점을 찍는 부분은 아주 일반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자각을 생각보다 빠르게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니까요. 알겠습니다.